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은 뉴스타파가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와 함께 비밀리에 진행해온 조세 도피처 취재 결과를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나마에 본사를 둔 한 대형 로펌에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는데요. 문서로 따지면 1,100만 건 정도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ICIJ는 뉴스타파를 비롯한 100여 군데 세계 언론사들을 규합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공동 취재를 진행해 왔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그 일가,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계 인사는 물론 포브스 갑부 명단에 있는 억만장자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조세 도피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수백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그 한국인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기자가 이번에 유출된 자료의 규모와 특성,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언론 협업 과정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북미와 남미를 잇는 세계교통의 요충지 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티에 이 나라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모색 폰세카가 있습니다. 이 법률 회사는 역외 탈세와 돈 세탁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른바 역외 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 조세 도피처에 40개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이 분야의 세계 5위권 로펌입니다. 비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점을 내세우며 전 세계 부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인 이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규모의 내부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데이터 규모는 무려 2.6TB. 여기엔 197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생산된 조세 도피처 회사 20여만 개의 설립 서류, 주주와 이사 명부, 내부 직원 간 이메일 등 거의 모든 내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문서로 따지면 무려 1,100만여 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 자료 유출입니다. 독일 뮌헨에 있는 일간지 주트 도이체 차이퉁. 지난해 9월 이곳에 전 세계 60여 개 언론사 기자와 프리랜서 언론인 등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바로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데이터를 공동 분석하고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와 주트 도이체 짜이퉁이 이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The biggest collaboration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Today here are 100 journalists gathered together, work on all continents. 뉴스타파 취재진도 세계 언론 역사상 최대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Well, what we're looking at here is a law firm or an offshore service provider that seems to have offices all around the world. And we have all of the records of that company going back to the 1970s. So what we're doing now is just having a little look to see if there are, public interest stories in there in the material. There seems to be a lot of, big names, or we recognize many politicians from around the world, but also a lot of companies that are on sanctions lists, companies that you would have thought that this particular law firm shouldn't have been dealing with. So when we do cross matches and searches, we see a lot of very, interesting companies straight away.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는 독일 일간지 주트 도이체 짜이퉁 탐사보도 기자들이 익명의 취재원에게서 처음 입수했습니다. The data is the biggest leak that was ever obtained of journalists. It's basically information about nearly 250,000 offshore companies all around the world, and it's on the clients, dictators, the bagmen, it's drug dealers, it's criminals, it's riches, super riches, and we learn a lot about the secret world of offshore companies. 주트 도이체 짜이퉁은 엄청난 데이터 규모와 공적 가치를 고려해 ICIJ의 국제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And we like the idea of sharing material because we like the idea of or the power of such a big group of
highly good working investigative journalists. And for us, I think a leak is that big that even if we work 20 years on this leak, we would never be able to uncover our stories. But with such a big group, with more than 100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working on it, I think we'll at least could find the majority of the very important stories. ICIJ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엔 현재 76개 나라 109개 언론사 376명의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 취재팀은 현재 대통령과 총리 등 각국 정상 12명과 그들의 친인척 61명, 고위 정치인과 관료 128명, 그리고 포버스 갑부 순위에 이름을 올린 억만장자 29명이 여고의 탈세와 돈 세탁, 검은 돈 은닉 등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도 코리아로 검색되는 15,000여 건의 파일 속에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의 한국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주소가 아닌 해외 주소를 기재해 조세 도피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비밀 계좌를 만든 경우도 많아 정확한 한국인 규모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뉴스타파는 유출 데이터에서 찾아낸 한국인 이름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보도 가치가 있을 경우 4월 4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ICIJ의 주요 기사도 전문 번역해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김용진입니다. 뉴스타파가 찾아낸 수백 명의 한국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입니다. 노재헌 씨는 조세 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데요. 주소를 홍콩으로 하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고급 주택가인 미드레벨 지역. 한 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파나마 로펌에서 유출된 페이퍼 컴퍼니 데이터 속에서 이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노재헌.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씨 아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홍콩이어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해 노 씨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면서 제출한 홍콩 거주민 신분증 사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65년 11월 3일. 그리고 증명사진.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련 기록들을 단서로 홍콩 일대에서 노재헌 씨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홍콩의 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노재헌 씨가 주소로 기재한 아파트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재헌 씨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노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 이곳에 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당시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인지 아파트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Yeah, 3 years, almost 4 years. But you don't know him. Yeah, I don't know. Okay. So you don't know the old. Yeah, I don't know. No. 이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2010년 7월 한 법인이 3,400만 홍콩 달러, 한국 돈 약 5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 씨와 이 법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노 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재헌 씨가 이 아파트를 주소지로 기재해 버진 아일랜드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3곳입니다.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 GCI 아시아, 럭스 인터내셔널,
세 곳 모두 2012년 5월 18일에 설립됐습니다. 노재현 씨는 새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동시에 베네피셜 오너, 즉 실소유주로도 등기되어 있습니다.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한 증명서 등 각종 문서에 노 씨의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해 놓는 등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지 1년 뒤인 2013년 5월 24일, 노 씨는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원아시아 인터내셔널과 GCI 아시아는 중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첸카이에게 이사직과 주식을 양도했고, 럭스 인터내셔널은 김정환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직을 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 노 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세도피처 유령 회사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또 다른 단서, 노 씨가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영업사무실 주소라고 기재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재현 씨는 버진 아일랜드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사업 주소는 홍콩에 있는 이 건물 21층으로 기재해 놨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 씨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Then do you know what company was here? No, any Korean company? No. I don't have really contact with them. Oh, okay. 노재현 씨는 세 단계를 거쳐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노 씨가 처음 설립을 의뢰한 곳은 홍콩의 한 중개사무소. 이 사무소는 다시 파나마 법률 회사인 모색 폰세카 홍콩 지점에 서류를 보냅니다. 모색 폰세카 홍콩 지점은 노 씨의 서류를 버진 아일랜드 지점에 보내고 아예 그곳을 주소지로 해서 노 씨의 유령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로를 단계별로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우선 홍콩의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노 씨가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지, 노 씨가 어떻게 고객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Because I'm not quite sure. But actually, if every clients they set up the company in our office, we don't know why they going to why they doing what kind of things. 모색 폰세카 홍콩 지점. 본사 자료가 유출된 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취재가 시작됐기 때문인지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I just received the order from my boss and he did not accept any reporter to ask the question. 마지막 단계인 모색 폰세카의 버진 아일랜드 지점. 다름 아닌 이곳을 주소지로 노재현 씨의 유령 회사를 비롯해 무려 100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들은 대부분 검은 자금 은닉과 세탁이나 탈세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Money laundering, of course, relies on anonymity and thrives within anonymity. Insider trading, financial crimes of all sorts. I mean, anonymity helps anyone from the low-level street dealer who doesn't want to advertise that they're involved in a crime to corporate executives who are trying to manipulate the books and records of a certain company to continue their fraud scheme. 한국의 전직 대통령 아들이 조세도피처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뉴스타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해외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두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전두환 일가는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했지만 일부만 내고 아직 1,000억 원 이상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노재현 씨의 페이퍼 컴퍼니 역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비자금 은닉이나 탈세 목적은 없었는지 조세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현 씨가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3개씩이나 만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아버지로부터 건네받았을지도 모르는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혹은 매형인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일일까요? 시기와 정황을 살펴보니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민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을 주고받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맡겨서라는 게 조세피난처 법이에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628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8달 뒤 사면된 노태우 씨는 추징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씨가 누구에게 비자금을 맡겨놓았는지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동생 노재우 씨와 사돈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수사를 벌여 재산을 일부 추징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까지 14년 동안 97차례에 걸쳐 추징금 2,397억 원을 나눠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31억 원이나 미납했지만 노태우 씨는 더 이상 낼 돈이 없다며 동생과 사돈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동생 노재우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들 노재현 씨에게도 흘러 들어갔지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재현 씨한테 돈이 어떻게 얼마나 갔다 뭐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없지. 내가 쓰고 내 친구들 줬기 가지고 알아서 검찰이 이쪽 재산 말고 자식들한테 간 재산도 성실하게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시에? 전혀. 그럼. 동생이나 사돈에게는 거액의 비자금을 줬으면서 유독 아들에게만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남은 추징금 납부를 둘러싸고 노태우 씨와 동생 노재우 씨, 사돈 신명수 씨가 다투고 있던 2011년 뜻밖의 변수가 생깁니다. 노재현 씨의 부인이자 신동방그룹 신명수 회장의 딸인 신정화 씨가 홍콩 법정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노재현 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2011년 말 국내에 알려졌고 노재현 씨에게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노태우 비자금이 이 소송을 통해 드러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노재현 씨가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를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시점은 이로부터 불과 5개월 뒤입니다. 법정 다툼과 이혼 소송 때문에 노태우 비자금 상속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자 남아있던 돈을 숨기기 위해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개연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동시에 3곳이나 만들고 한 회사를 다른 회사의 주주로 등록하는 등 추적하기에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역시 은밀한 돈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노재현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지 1년 뒤 뉴스타파가 조세 도피처의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들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 바로 사흘 뒤 노재현 씨는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이사직에서 동시에 사퇴합니다. 이후 뉴스타파의 폭로 등에 힘입어 검찰이 전두환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노태우 씨는 넉 달 뒤 남은 추징금 231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노태우 씨나 노재현 씨가 아니라 동생 노재우 씨와 사돈 신명수 씨가 나누어 냈습니다.
여기 회사에다가 집회에 들어가고 회사를 경매한 타입이죠. 그래서 날아가는데. 강제적으로. 그렇지. 만약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기는 게 노재현 씨의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은 달성된 셈입니다. 노태우 비자금 일부가 노재현 씨에게 흘러갔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많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노태우 씨의 자택. 자택은 노태우 씨 소유지만 바로 옆에 있는 별채의 부지는 노재현 씨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불과 35살이던 2000년에 당시 시세로 10억 원이 넘는 땅을 사들인 셈이어서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왔습니다. 이 밖에도 노재현 씨가 소유한 대구의 아파트나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했던 평창의 고급 콘도 역시 실소유주는 노태우 씨라는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노재현 씨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버지의 비자금이 아니라 매형인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크로스라는 IT 기업입니다. 노재현 씨는 이 회사의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며 최근까지도 주요 주주이자 등기 이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SK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SK 계열사 두 곳을 잇따라 헐값에 합병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크로스가 사실은 처남인 노재현 씨를 앞세운 최태원 회장의 위장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재현 씨의 페이퍼 컴퍼니가 인크로스와 관계된 것이라면 최태원 회장과의 연관성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인크로스는 지난 2010년 홍콩의 현지 법인을 만들었고 대표의 노재현 씨를 선임했습니다. 홍콩은 노재현 씨에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준 중개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노재현 씨가 인크로스의 홍콩 현지 법인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시점과 일치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노 씨 측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경위와 목적을 물었습니다. 노재현 씨는 인크로스를 통해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노재현 씨가 홍콩에서 살면서 네. 그 사업준비차 1불짜리 회사를 몇 개 만들어 두었는데 네. 이혼하고 이런저런 사정상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사업 준비 목적이라면 왜 조세 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같은 시기에 회사를 세 곳이나 만들고 불과 1년 만에 이사직에서 사퇴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홍콩에서 만난 관련 업계 종사자는 사업상의 목적뿐이라면 굳이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세 피난처 법인은 왜 설립을 하느냐? 조세 피난처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좌 운영만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해요.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이 법인 계좌를 통해서 개인 용도든 또는 법인 용도든 누구한테 돈을 주고받게 하기 위한 용도로만 개설하는 게 조세 피난처 법인이에요. 뉴스타파는 노재현 씨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ICIJ의 이번 취재를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2억 달러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는가 하면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탈세를 시도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영화 배우 성룡은 6개나 되는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상위 부자와 권력자들이 조세 도피처를 이용해 탈세와 재산 은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콘서트홀. 연주에 몰입한 인물은 러시아 최고의 첼리스트로 꼽히는 세르게이 로드긴입니다. 로드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젊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1년 2월 10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샌다루드 컨티넨탈이라는 회사가 다른 조세도 피처에 있는 한 회사에 2억 달러를 빌려줍니다. 다음 날 샌다루드는 이 채권을 단돈 1달러를 받고 다른 회사에 팝니다. 이상한 거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을 인수한 회사는 다시 1달러에 2억 달러짜리 채권을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라는 회사에 넘깁니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 하루 동안 세 곳 조세도 피처의 4개 회사를 돌면서 출처가 깨끗하게 세탁된 겁니다. 누가 이런 복잡한 거래를 원했을까요? ICIJ 데이터팀이 만든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이 회사들의 연결도를 그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맨 처음 2억 달러라는 거금을 빌려준 회사 샌다루드는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로 지목된 러시아은행의 현직 대표가 2006년 만든 회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단돈 1달러에 2억 달러 채권을 확보한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는 바로 푸틴의 오랜 친구인 세르게이 로드긴이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이 복잡한 거래는 푸틴과 로드긴 두 사람이 조세 도피처를 이용해 2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푸틴 관련 거래는 모두 20억 달러에 이릅니다. 로드긴과의 거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외에도 전 세계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현직 총리인 시그민디르 귤릭소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너진 아이슬란드 은행 3곳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비밀리에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탈세 방지를 외쳤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경우 그의 아버지 이안 캐머런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조세도 피처의 로펌을 이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부패 척결을 내세웠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매형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전현직 상무위원 8명의 가족도 유출된 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essi es un 3-2, está solo Luis Suárez, está solo Luis Suárez, el balón para Neymar, está solo Messi. 조세도 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와 자금 은닉 행렬엔 세계적 스포츠 스타와 배우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메시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페이퍼 컴퍼니 관련 문건에서입니다. 실제 주인이 리오넬 메시와 아버지 호세 호라시오 메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시는 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 2013년 6월 12일 메시는 스페인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합니다. 벨리즈, 우루과이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탈세한 혐의였습니다. 기소 이후 메시는 기존의 법률 대리인을 비밀리에 새로운 대리인으로 교체합니다. 새 대리인은 바로 모색 폰세카. 검찰 조사로 이전 페이퍼 컴퍼니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모색 폰세카에 의뢰해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눈을 피해 거듭 탈세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밖에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클럽에서 뛰었던 20여 명의 유명 축구 선수들의 이름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윤리위원이 운영하는 로펌이 돈 세탁과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파 전 부회장을 위해 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적 스타 가운데에서는 유명 영화배우 성룡이 최소 6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1000만 건의 조세도 피처 관련 문서는 전 세계 부패 정치인과 억만장자의 민낯, 그리고 이들의 검은 돈을 감춰주는 데 이용되어 온 비리 시스템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전입니다. (2013년) 뉴스타파가 조세도 피처의 유령 회사를 세운 한국인들을 보도한 이후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은 역외 자금 유출이나 탈세를 철저히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방지해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국가 재정을 키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잠잠해지자 흐지부지 됐고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정부의 느슨한 감시를 피해서 요괴 탈세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조세도 피처에 유령 회사를 세운 한국인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텐데요. 이번 프로젝트가 다시 조세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의 고급 주택가인 미드레벨 지역. 한 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파나마 로펌에서 유출된 페이퍼 컴퍼니 데이터 속에서 이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노재헌.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씨 아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홍콩이어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해 노 씨가 조세핀 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면서 제출한 홍콩 거주민 신분증 사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65년 11월 3일. 그리고 증명사진.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련 기록들을 단서로 홍콩 일대에서 노재현 씨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홍콩의 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노재현 씨가 주소로 기재한 아파트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재현 씨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노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 이곳에 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당시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인지 아파트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Yeah, 3 years, almost 4. But you don't know him. Yeah, I don't know. Okay. So you don't know the old. Yeah, I don't know. No. 이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2010년 7월 한 법인이 3,400만 홍콩 달러, 한국 돈 약 5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 씨와 이 법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주주와 이사명부, 내부 직원 간 이메일 등 거의 모든 내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문서로 따지면 무려 1,100만여 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 자료 유출입니다. 독일 뮌헨에 있는 일간지 주트 도이체 차이퉁. 지난해 9월 이곳에 전 세계 60여 개 언론사 기자와 프리랜서 언론인 등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바로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데이터를 공동 분석하고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와 주트 도이체 차이퉁이 이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The biggest collaboration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Today here are 100 journalists gathered together, work on all continents. 뉴스타파 취재진도 세계 언론 역사상 최대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Well, what we're looking at here is a law firm or an offshore service provider that seems to have offices all around the world. And we have all of the records of that company going back to the 1970s. So what we're doing now is just having a little look to see if there are, public interest stories in there in the material. There seems to be a lot of, big names, or we recognize many politicians from around the world, but also a lot of companies that are on sanctions lists, companies that you would have thought that this particular law firm shouldn't have been dealing with. So when we do cross matches and searches, we see a lot of very,
interesting companies straight away.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는 독일 일간지 주트 도이체 짜이퉁 탐사보도 기자들이 익명의 취재원에게서 처음 입수했습니다. The data is the biggest leak that was ever obtained of journalists. It's basically information about nearly 250,000 offshore companies all around the world, and it's on the clients, dictators, the bagmen, it's drug dealers, it's criminals, it's riches, super riches, and we learn a lot about the secret world of offshore companies. 주트 도이체 짜이퉁은 엄청난 데이터 규모와 공적 가치를 고려해 ICIJ에 국제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And we like the idea of sharing material because we like the idea of or the power of such a big group of highly good working investigative journalists. And for us, I think that's big. A leak is that big that even if we work 20 years on this leak, we would never be able to uncover our stories. But with such a big group, with more than 100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working on it, I think we'll at least could find the majority of the very important stories. ICIJ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엔 현재 76개 나라, 109개 언론사, 376명의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 취재팀은 현재 대통령과 총리 등 각국 정상 12명과 그들의 친인척 61명, 고위 정치인과 관료 128명, 그리고 포버스 갑부 순위에 이름을 올린 억만장자 29명이 여교의 탈세와 돈 세탁, 검은 돈 은닉 등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도 코리아로 검색되는 15,000여 건의 파일 속에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의 한국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주소가 아닌 해외 주소를 기재해 조세 도피체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비밀 계좌를 만든 경우도 많아 정확한 한국인 규모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뉴스타파는 유출 데이터에서 찾아낸 한국인 이름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보도 가치가 있을 경우 4월 4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ICIJ의 주요 기사도 전문 번역해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김용진입니다. 뉴스타파가 찾아낸 수백 명의 한국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입니다. 노재헌 씨는 조세 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데요. 주소를 홍콩으로 하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노 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재헌 씨가 이 아파트를 주소지로 기재해 버진 아일랜드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3곳입니다.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 GCI 아시아, 럭스 인터내셔널. 3곳 모두 2012년 5월 18일에 설립됐습니다. 노재헌 씨는 새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동시에 베네피셜 오너, 즉 실소유주로도 등기되어 있습니다.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한 증명서 등 각종 문서에 노 씨의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해 놓는 등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지 1년 뒤인 2013년 5월 24일, 노 씨는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원아시아 인터내셔널과 GCI 아시아는 중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첸카이에게 이사직과 주식을 양도했고, 럭스 인터내셔널은 김정환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직을 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 노 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세 도피처 유령 회사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또 다른 단서, 노 씨가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영업사무실 주소라고 기재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재헌 씨는 버진 아일랜드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사업 주소는 홍콩에 있는 이 건물 21층으로 기재해놨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 씨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Then do you know what company was here? No, no any Korean company. No. I don't have really contact with the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은 뉴스타파가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와 함께 비밀리에 진행해온 조세 도피처 취재 결과를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나마에 본사를 둔 한 대형 로펌에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는데요. 문서로 따지면 1,100만 건 정도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ICIJ는 뉴스타파를 비롯한 100여 군데 세계 언론사들을 규합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공동 취재를 진행해 왔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그 일가,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계 인사는 물론 포브스 갑부 명단에 있는 억만장자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조세 도피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수백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그 한국인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기자가 이번에 유출된 자료의 규모와 특성,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언론 협업 과정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북미와 남미를 잇는 세계교통의 요충지 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티에 이 나라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모색 폰세카가 있습니다. 이 법률 회사는 역외 탈세와 돈 세탁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른바 역외 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 조세 도피처에 40개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이 분야의 세계 5위권 로펌입니다. 비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점을 내세우며 전 세계 부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인 이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규모의 내부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데이터 규모는 무려 2.6TB. 여기엔 197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생산된 조세 도피처 회사 20여만 개의 설립 서류,